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눈까지 오는 날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썸테크놀로지스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AI 팀원 만들기에 관해서 말을 좀 해보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중에는 또 Q&A 통해서 뭐 많은 대화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어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대화 분석과 자동화를 실현하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 역사 얘기 나오면 되게 지루하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공지능의 시초는 1950년으로 보고들 계세요. 그때 이제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교수님께서 계산 기계와 지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시고 튜링 머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 컴퓨터의 기초가 되었고, 이때가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으로들 보고 계시죠. 그리고 1980년대쯤에 이제 다시 인공지능이 또 핫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또 이제 퍼지 전문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내연 기관 같은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 또 핫한 시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좀 암흑기를 거치고 있다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됐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뇌가 이런 신경망 구조를 따라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기계를 학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어내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잘 아시는 이제 2014년도에 구글이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알파고가 뭐 이세돌 기사님이 이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더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셨죠. 그리고 2017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논문이 있었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기계학습을 시킬 때 중요한 데이터들의 어텐션들을 줌으로써 기계가 더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학습할 수 있게, 셀프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이 현재 이제 들으시는 뭐 챗GPT라든지 뭐 엔트로픽 모델이라든지 모든 LLM 모델들 그리고 이미지 기반 AI들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이제 많이 저희 실생활에서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본인들이 컨텐츠가 없을 시기부터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유저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오래된 영화인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잘 추천해주면서 컨텐츠가 부족한 거를 메꿔가면서 처음에 고객층을 많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제품의 주요 기술력이 이제 레커멘데이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하이 LG 하면 이제 뭐 음악을 틀어주고 이제 이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피커 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처음에 제품 개발한 게 아마존이라는 회사였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 팀이 예전에 파이어폰이라고 완전히 폭망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팀이었거든요. 그 팀이 이제 폭망하고 이제 시연에 빠져 있다가 이제 다시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알렉사라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쓰는 이런 시스템이 됐죠. 이제 이런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IoT 기기들, 뭐 전등을 켜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또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아마존에 또 이렇게 알렉사의 새로운 기능으로 발표를 하신 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아마존은 또 이카머스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그걸 통해서 뭐 물건을 주문한다든지 뭐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한층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자율주행 기술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죠. 자율주행은 그 등급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뭐 그게 결국 사람이 전혀 인볼브되지 않는 단계로 가는 게 완전한 자율주행의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많은 그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거의 운전자의 인볼브가 많이 안 되는 이제 상태까지 온 자율주행을 구현을 해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그 AI 유스 케이스가 그 메디컬 쪽, 의료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의료 쪽에서는 특히 가장 많이 지금 AI가 이제 퍼져 있는 분야가 특히 그 방사능 쪽,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런 걸 이제 판명하는데 AI가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이제 더 잘 판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재밌는 유스 케이스들이 있고요. 저는 오늘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어에 관련된 AI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뭐 생성형 AI 뭐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는 그 모델이라는 거는 뭐 인풋, 아웃풋 알고리즘이 되겠죠. 근데 이게 결국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트라이얼 에러 베이스로 계속 그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랭귀지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랭귀지를 인풋으로 받는다 해서 랭귀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라는 거는 뭐 그냥 이제 큰 데이터셋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 텍스트를 가지고 얘가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런 그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나 잘 예측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제 얘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레이어들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하드웨어 단이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 너무 뭐 칩셋이 없어서 하드웨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호황을 맞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윗단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모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걸 만드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모델단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고, 그 위에는 이제 이런 모델들을 서빙할 수 있는 툴 레이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게 또 이런 그 오픈소스 모델들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많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허깅페이스라든지 뭐 베이스텐단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이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중에 물론 가장 현재 유명한 거는 챗GPT가 되겠고, 뭐 그 위에도 뭐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런웨이라든지 미드저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제품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도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는 초기에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그 제조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애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큰 레베뉴가 창출되고 가장 큰 시장이 된 거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앱스토어라든지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엄청난 이제 레베뉴들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해서도 지금은 요 밑에 단의 회사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는 회사가 될 것이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뭐 챗GPT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지금 저희는 상상하지 못하는 뭐 새로운 형식의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뭘 잘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잘하는 거는 뭐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너무 잘하죠. 예전에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또 요약도 잘하고 또 번역도 잘합니다. 그리고 뭐 Q&A 관련해서 Q&A 같은 걸로 학습을 시켜놨다 하면 요거에 관해서도 또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코딩 도우미 같은 것도 얘가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얘가 아직까지 못하는 거는 특히 사람의 이제 깊이 있는 생각하는 영역, 뭐 이해 영역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특히 수리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얘가 지식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얘는 AI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있으려면 어떤 문화권에 속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의 종류 하면은 저는 이제 크게 클로즈 소스 모델과 오픈 소스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는 뭐 GPT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구글에서 처음에 바드를 발표하셨고 이번에 멀티 모델로 또 제미나이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한 클로즈 소스 모델, 이분들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개발자분들이 쓰시게 하거나 혹은 뭐 본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거나 이제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계시고, LG도 엑사원을 개발을 하셨죠. 네, 그리고 네이버도 또 하이퍼클로버라고 발표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즈 소스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소스 모델만큼 또 핫한 게 요즘에는 또 오픈 소스 모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메타가 처음부터 이런 방침을 썼었죠. 그래서 메타가 라마라는 정말 파퓰러한 이런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을 발표를 하셔서 지금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프랑스 기반의 미스트랄이라는 또 새로운 신생 회사도 또 오픈 소스 모델을 발표를 해서, 이거는 오픈 소스 모델의 장점이라 하면은 오픈 소스 진영도 또 엄청 똑똑한 분이 많거든요. 이 뭐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좋은 개발자분들, 뭐 학자분들 많이 모시고 있지만 그 외에도 똑똑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오픈 소스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계속 모델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오픈 소스 진영도 정말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퍼포먼스 영역에서 오픈 소스도 정말 빠르게 클로즈 모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구글이 지금까지 클로즈 소스 모델의 정책을 펴오다가 엊그제 또 오픈 소스 모델을 내놨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다시 예전처럼 또 오픈 소스 진영에 들어올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그럼 지금 이런 LLM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계신 이런 오피스 제품의 코파일럿 기능으로 이제 오픈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이제 LLM 기술들을 넣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바드라고 이제 출시를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 모델 기반의 이제 제미나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죠. 그 멀티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대부분 인풋을 텍스트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인풋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단지 텍스트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소리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픈 진영에 엄청나게 큰 베커로 지금 계시죠. 그래서 메타에도 정말 유명한 AI 학자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주도로 메타에서도 좋은 오픈 소스 모델들을 많이 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하이퍼클로바,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준비를 하셨고, 카카오는 코GPT, 그리고 또 삼성에서도 발표를 하셨고, LG에도 엑사원을 개발을 하셨죠. 이제 이렇게 큰 대기업들 분들은 이제 본인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과 손을 잡으신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멀티 모델의 미래를 보여주는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구글 제미나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Alright. Testing Gemini. Here we go. Tell me what you see. I see you placing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I see a squiggly line. What about now? The contour lines are smooth and flowing, with no sharp angles or jagged edges. It looks like a bird to me. What if I add this? The bird is swimming in the water. It has a long neck and beak. It is a duck. Yes. A duck is a type of waterfowl in the family Anatidae. Ducks are closely related to geese and swans. The duck appears to be blue. This is not a common color for ducks.
However, there are some breeds of blue ducks. These are typically not as common as other duck breeds. It is more common for ducks to be brown.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텍스트로 인풋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얘가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라지 랭귀지의 부족한 부분이 뭐 이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오리는 대부분 뭐 브라운색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데모가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던 게 이 데모들이 그 잘 나오는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판명이 돼가지고 이제 좀 구글이 이제 PR 팀에서 좀 애를 먹으셨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현재는 데모의 형태고 요 수준까지는 못 왔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단계로 결국에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라지 랭귀지 모델 기타 활용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엑스피디아 같은 경우에 요거 재밌는 게 지금 요 프로젝트랑 요 프로젝트 예전에 저 아마존에서 근무했던 저희 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가가지고 또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엑스피디아라고 여행 플래닝하고 이제 뭐 부킹하고 이제 이런 사이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를 트래블 하고 싶은데 뭐 호텔 레커멘데이션 뭐 할 수 있는 일 레커멘데이션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UI를 빌드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킹하고 이제 이런 예약하고 이런 것들을 또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대화처럼 이어나가면서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이런 앱을 이제 만들어내셨죠. 이게 이제 익스피디아가 이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는 지금 그 미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영업팀이 이제 하는 말을 AI가 이제 대신해주는 이런 데모를 빌드를 했죠. You left your details on our website, and I wanted to reach out to tell you more about what we're building. How are you doing? I'm literally still on your website. Everything is great, thanks. Awesome. How did you hear about us? I think I saw a post on LinkedIn or Twitter mentioning your tech, and I kind of found it interesting, so I just looked it up. That's cool. What did you find interesting about it? Well, my reps are working non-stop on getting back to lead leads, and we understand that speed to lead is super important, and if we don't get back to a lead fast enough, our conversions really drop.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예전에는 되게 AI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뭐 예전에 녹음된 파일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재생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달하면서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까지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뭐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 같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충분히 AI가 뭐 할 수도 있겠다,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에서는 또 돈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분들 초상권 다 사가지고 목소리 다 사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어요. 요건 이제 캐릭터 AI라는 메타의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To make them even more fun. Introducing Meta's AIs. With Tom Brady as Brew, ready to throw you his deep knowledge of sports. Seriously? How could you not know that? Naomi Osaka as Tamika, proving it's cool to geek out. Time for a selfie. Chris Paul as Perry. He's preaching the gospel of golf. Drive for show, putt for dough. Paris Hilton is Amber. She's taking a stylish bite out of crime. Not to brag, but I am a forensic expert. Mr. Beast is Zach. This dude's funny. Like, funny. I'm not saying I know everything. Israel Adesanya as Louise. He'll make sure you never tap out.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can move on the map. Kendall Jenner as Billy. She'll always have your back. 네, 뭐 이런 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명한 사람들의 캐릭터, 뭐 그리고 초상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처럼 말하는 이제 이런 이제 챗봇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챗봇과 이제 사용자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뭐 아까도 이제 지금 그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이제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큰 챌린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모델들이 너무 큰 모델들이다 보니까 서빙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되게 큰 GPU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답변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룰 베이스 챗봇과 비교를 해봤을 때 룰 베이스 챗봇 같은 거는 물론 빌드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답이 제깍제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 레이턴스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챌린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사용하시기 아직까지 챌린지가 되는 부분들이 이 환각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hallucination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지금 이런 환각 현상들을 줄여나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리서치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얘가 근데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데도 정말 진짜처럼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그냥 그 개인 사용자들이 B2C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때도 이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오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이런 도입을 하는데 좀 더 신중히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투명성 결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은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셀프 호스팅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뭐 지금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GPT 모델 같은 걸 쓴다 하면 사실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뭐 데이터에 따라서 편향성이 생기고 데이터에 뭐 잘못해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기고 지금 뭐 그 뉴욕타임스 쪽에서도 오픈 AI를 왜 얼마 전에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챌린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그럼 저희는 뭐 하는 회사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지식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AI 팀메이트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시작해서 이런 AI 팀원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 저희는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제 얘가 사람이 말을 알아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뭐 음성 문자 기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개발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음성들을 듣고 그걸 이제 음성을 뭐 단지 트랜스크립션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주요한 비즈니스 맥락들을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특히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뭐 1시간짜리 미팅을 했다 그래도 그 중에 사실 중요한 부분, 내가 만약에 노트 필기를 한다 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몇 가지 꼭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빌드를 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얘가 이런 지능들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그 기업에 특화된 이제 대화들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게 이제 뭐 챗봇의 형태가 될 수 있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텔레봇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근데 얘가 정말 사람 뭐 내 협업을 하는 팀원처럼 일을 하겠다 하면 또 사람들도 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툴들을 쓰시잖아요. 소프트웨어 툴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실 수도 있겠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팀원처럼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는 이제 뭐 얘가 API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풀고 싶은 고객의 문제는 저희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정말 많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시잖아요. 그 회사 내에서 이런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정보의 과거 현상과 정보의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 문제가 그 기업의 각 레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저희 이제 제품과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진 이제 그 가장 밑단의 솔루션이 미팅 솔루션이 되겠고, 이게 이제 미팅 예전에도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해주는 솔루션들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비즈니스 환경에서 막 일을 하시다 보면 미팅에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막 가실 시간이 없는데 그 트랜스크립션이 1시간 끝나고 나면 한 4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요걸 읽어보면서 미팅을 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을 하시는 게 불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초기부터 분석이랑 요약이랑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된 AI 회의록을 개발을 했고요.
그 현재 저희 이제 알파 시점부터 LG CNS 팀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부항선 심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SK텔레콤도 파일럿을 하고 있고, 저희 LS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고도화된 형태의 솔루션이 영업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데모를 진행하시는 것도 이제 잘 진행이 됐다면, 네, 이제 영업 서머리 형태로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그 미팅 솔루션은 그냥 저희가 액션 아이템을 분석하고 중요한 토픽들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멈춘다면, 영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넥스트텝이라든지 좀 영업 대화 맥락에 맞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사용하시는 CRM, 예를 들어서 세일스포스라든지 헙스팟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자동으로 올려들어서 결국에 영업 대표님들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드리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이제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화가 raw 트랜스크립트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하는데, 이 분석을 가지고 그 고객 BOC를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이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고객 지원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챗봇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룰베이스 챗봇 같은 거는 속도가 빠른 이런 이제 장점은 있지만 이게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죠.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부분 룰베이스 챗봇들이 그 키워드의 기반으로 답변들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문맥을 이해하고 답변이 나가지 못한다는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저희 제품 좀 홍보를 드리자면, 네, 요게 이제 저희 사스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진행했던 미팅들, 그리고 팀이 진행한 미팅들을 이렇게 한 군데서 보시고, 미팅을 이제 클릭해 보시면 저희 미팅 솔루션은 지금 제너럴 서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토픽에 대한, 그리고 액션 아이템을 분석해 드리고, 뭐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린다. 그리고 요게 지금 요거는 대면 회의여서 저희가 뭐 화자 1, 화자 2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줌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팅 회의록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솔루션이다.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영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대화에 관련된 이런 이제 다른 비즈니스 맥락들도 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페인 포인트라든지 기능 요구 사항이라든지 기술 스택이라든지 타임라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CRM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필드들을 다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 대표님들이 미팅만 그냥 하고 오시면 저희가 뒷단에서 다 알아서 그냥 처리해서 다 기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다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솔루션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대화에서 분석해내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비즈니스 맥락 혹은 라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벨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라벨별로 또 데이터들이 모이잖아요. 그 시점부터 저희가 이렇게 분석 시각화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6개월간 페인 포인트들 얘기 나왔던 걸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키워드 분석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장 형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제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리고 많이 나온 내용들은 퍼센티지가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하실 때 뭐 리뷰, 고객 리뷰를 분석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로드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들이 한 18가지 다른 비즈니스 맥락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떼어가지고 나중에 분석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저희가 한글화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특히 대기업 고객사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화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물론 베타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맥락들이 어떤 건지 많이 배우고 18가지 정도의 이제 분석을 해내는데 이것도 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기계학습을 통해서 또 커스텀 라벨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빌드를 해서 저희한테 한 40회 정도 예제를 주시면 그 이후에는 대화에서 나오는 비슷한 맥락들을 또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챗봇 관련해서는 제가 이 데모는 저희가 예전에 그 행사할 때 LG U 플러스 FAQ 가지고 이제 그 데모를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룰베이스 챗봇과 자연의 기반의 이제 2세대 챗봇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같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갔다 해도 그 예전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기반으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U+TV랑 연결하고 싶은 게 고객의 질문인데 연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U+TV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심 잠금 해제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해도 이제 유심 잠금 해제 번호에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챗봇들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게 거의 많이 안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빌드를 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참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고객들은 그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전화를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새로운 2세대 챗봇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드리는 그 고객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 그리고 이렇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간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 주관적인 견해지만 엔터프라이즈 AI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제한점들이 있어서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하시고 가져다 쓰시기에 몇 가지 하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큰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단 이런 방법론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클로스드 모델들이 정말 크고 성능이 좋긴 하지만 얘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을 위한 챗봇을 만든다 할 때 얘가 17세기 세계사를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다 잘라내고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해낸 그런 작은 모델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렇게 인공지능이 더 확산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얘가 지금처럼 정말 큰 GPU에서 엄청나게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디바이스까지 들어오고 이제 이런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인공지능의 혜택을 더욱더 쉽게 이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TV에서도 바로 이제 이 챗봇이 고객의 질문을 답변을 한다든지 로봇가 정말 사람처럼 얘기하는 로봇가 구동을 한다든지 이런 미래까지 다 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 유즈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된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된 방안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단답형으로 물론 대화를 많이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얘가 복잡한 사고는 하기 힘든데 정말 혼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관계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얘가 이제 의사결정까지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확연해 보이는 텍스트뿐만 아니고 다른 인풋들을 받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개발돼서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이제 LG 계열사분들과의 협업 가능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혹은 다른 솔루션을 제안해 주셔도 좋겠고 미팅 회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영업 효율의 극대화 자동화 그리고 고객 지원의 자동화 이런 큰 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세계님께서
사전 질문을 좀 모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 사전 질문에 나온 내용들 답변을 좀 드리자면 MS 코파일럿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MS 코파일럿과 저희는 좀 결이 다른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대화 분석과 자동화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 MS 코파일럿은 결국 MS 오피스 제품들 안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구축을 하면서 그 제품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얘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제품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그 MS 팀즈 안에 들어간 코파일럿과 저희의 미팅 솔루션 정도가 이제 겹쳐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의 장점으로 보면은 저희는 뭐 대면 미팅, 비대면 미팅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대기업 환경에서는 또 한 가지 제품만 안 쓰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팀즈라든지 줌, 뭐 구글 미터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뭐 저희 한글 설명이 훨씬 특출하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시스템들, 사용하신 시스템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일스포스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동을 통해서 훨씬 더 오픈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네이버 클로바라도 이제 비교를 해달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역시 저희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가 어떻게 보면 저희 미팅 솔루션과 제일 비슷한 솔루션이라면, 저희는 보신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영업 솔루션이라든지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타겟 고객들을 위한 고도화된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뭐 저희는 이제 분석 기능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요약 관련해서도 저희는 인풋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양의 트랜스크립션이 들어가도 요약을 해낼 수가 있고, 저희는 대기업형으로 뭐 대기업 수준 보안이라든지 애드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더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생산성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례들은 이제 그 대부분 여기서 질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생산성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하셨던 되게 반복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해 나가는 것, 그게 뭐 수기로 작성했던 뭐 노트가 됐건, 혹은 뭐 CRM에 뭐 자료를 올리는 게 됐건, 이렇게 되게 tedious하게 느껴졌던 그런 귀찮게 느껴졌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AI가 그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정말 우리 팀원 같이 이제 이런 일을 할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정량적인 석세스 매트릭스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매트릭스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도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을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술을 가져왔을 때 얘가 이 문제를 얼만큼 잘 풀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KPI를 설정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AI 프로젝트는 꼭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힘들거든요. 리서치는 뭐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리서치를 진행하실 때도 다른 개발을 진행하시듯이 항상 타임박스를 가지시고, 뭐 2주 안에 이런 걸 끝내고, 뭐 몇 주 안에 뭐 이런 걸 끝내고,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 플랜 B로 가고, 이런 식으로 타임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 주셨던 게 할루네이션 문제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요거는 그냥 딱 지금은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에 지금 그 컨텍스트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인풋을 점점점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인풋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인풋이 들어간 내용들의 앞단이랑 뒷단에 나오는 데이터들만 뽑아서 정답을 잘 나오고, 문서 중간에 있는 애들에서 답을 못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서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RAG 기술이라고, 거의 고도화된 설치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국어 관련해서는 그 인베딩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자를 결국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그리고 다른 방식의 인베딩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할루시네이션들을 줄여갈 이제 이런 그 방안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카카오 네이버 동시 투자 받았는데 양쪽에서 러브콜을 연다면 어느 AI 팀에 손을 잡을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요거는 뭐 확고합니다. 저희는 LG 손을 잡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이렇게 저희 강의는 마치고요. 아까 저희 그 데모 올렸던 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도심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버가 납품돼야 되는 딜리버리 시점 자체가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완성된 제품이 저희가 입고 요청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창고 비용을 부담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전향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은 다음에 기술팀하고 같이 한번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회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좀 번거로울 테니까 화상 미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이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진행한 그 세일스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록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는 이제 저희 트랜스크립션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일스 영역에 관련된 뭐 이렇게 이제 세부 요약을 한번 볼까요? 추운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배경이라든지 기능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들이 맞나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세일스 미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영업 대표님들 말씀 나눠보니까 뭐 이제 복잡한 제품을 파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서버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럴 때는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팅록을 뭐 1시간 정도 정리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한 이런 내용과 미팅 자동화 솔루션, 영업 솔루션, 분석 솔루션, 그리고 고객 지원 솔루션 챗봇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LG 계열사 분들, 임직원분들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런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협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